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은 뭐예요? 여러 개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움직인 거죠. 자, 어느 게 현실적이에요? 시나리오 분석이 진짜 훨씬 더 현실적인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예. 이를테면, 판매량이 늘어났어. 그지? 판매량이 늘어나면 외주 단가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판매량이 늘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우리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잖아. 많이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구매업체에다가 재료나 원료도 많이 샀다는 거잖아. 우리가 많이 사면 그러면 외주 단가가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요? 떨어지 올라가지. 내가 많이 올라가요. 샀는데. 배준수 씨 스타일로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네. 뭐냐면 우리 구매 파워가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물건을 너무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수요가 많으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딴 놈은 그대로 두고 판매량만 7만 7천 개가 된다는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지. 7만 7천이 되면 외주 단가는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페어를 만들어서 보는 게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이해 가시죠? 컨셉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최악, 기본, 최선의 경우를 가지고 MPV를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뭘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악이 될 경우가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요 각각의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확률 같은 것도 계산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분석. 세 번째 분석은 손익분기점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익분기점이 뭔지는 알죠? 예. NPV가 제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현재 투입 변수를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데 투입 변수가 얼마나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손익분기까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변화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보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변수가 훨씬 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통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한 거죠. 지금 우리 이게 베이스라인이었죠. 그죠? 기본 가정이었는데 판매량이 7만 개인데 판매량이 어디까지 떨어지면 NPV가 제로가 되냐 하면 3만 개. 그러니까 57% 감소하는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57% 감소할 이상으로 감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걸 고민해 봐야겠죠. 그죠? 예. 그다음 판매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0만 원이라 그랬는데 119만 원 되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나요. 그러니까 판매 단가 상당히 심각하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30만 원이고 120만 원이니까 10%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어, 이 프로젝트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판매 단가가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쟁업체가 얼마나 많으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뭐예요? 외주 단가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10만 원이 120만 원만 돼도 하니까 뭐예요? 우리가 공급업체에 대해서 협상력을 얼마나 가지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본 비용은 어때요? 10%가 49%까지 올라가도 개 안타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비용은 별로 그 크리티컬한 가치가 않네요. 이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 비용은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판매량은 좀 걱정해야 되고. 그죠? 예. 판매 단가, 외주 단가는 아주 지금 크리티컬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판매 단가와 외주 단가는 예측치에서 한 10% 정도만 변해도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까지 고려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 하게 됐다면 판매 단가, 외주 단가를 어떤 식으로 잘 통제할 것인가. 이게 이슈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났습니다. 혹시 이 챕터의 질문?
아니, 머릿속으로 그, 탁 안 떠오르면 이미 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라니까. 그, 그 아까 시나리오 어, 분석에서 어, 어. 판매량이 늘어나면 외주 단가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음, 그러면은 외주 단가가 올라가는 걸 고려해서 음. 의도적으로 판매량을 낮추기도 하나요? 아니, 아니, 뭐,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그, 이, 영업이익은 플러스일 거 아니야. 어디 있나? 매출 총이익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그리고 만약, 뭐, 이를테면, 이 매출 원가가 우리 판매 단가보다 훨씬 높아지는 일은 보통 안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는 뭐냐면 어, 이, 이 우리가 매출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의 이펙트가 정확하게 그 매출 총이익 마진 정도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는 별로 좋은 과정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늘어나면 그러면 매출 총이익 마진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게 더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렇겠죠, 뭐. 또, 그 시나리오 상에서 변수들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일종의 그 변수들 간 상호작용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좀 더 음, 현실적인 분석을 음, 하는 건데, 음. 그러면 이러한 어, 시, 시나리오 분석을 할 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음, 이 시나리오는 이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데이터로서 추론을 하는 건가요? 데이터로 수론하는 게 좋겠죠. 만약 사람이 그 판매량이 최선일 그 시나리오의 확률이 30%다라고 그냥 어떤 사람이 생각했으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주관적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뭐예요? 과거에 이런 비슷비슷한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보면 잘 될 때는 7만 7천 개 될 확률이 4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이런 식의 시나리오 분석 잘 안 하죠. 어떤 식의 시나리오 분석하냐면 판매량의 분포를 그냥 그리죠. 그 다음에 외주 단가의 분포도 그리는 거지. 자본 비용의 분포도 그런 거지. 그거 분포를 그냥 별도로 독립적이라고 분포를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리겠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상관관계 생각해서 다별량 분포로 상장하겠지. 해놓고 그다음 뭐예요? 그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쫙 하면 그 이 다차원의 NPV의 표가 나오겠지. 그지?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보는 게 사실은 더 맞겠죠. 끝내요. 네, 오케이. 네, 끝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 38분인데 5분 쉬고요. 5분 정도 쉬고, 45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45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